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분위기가 칙칙합니다만 저희는 즐겁게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왠지 오늘 텐션 좀 높인 것 같아요. 오늘 말이죠. 사실상 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기획입니다. 나중에 혼자 알고 있는 야심차게 혼자 준비한. 그건 좀 이따가 댓글 소개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 소개하죠. 그러문요님, YG 추천책 아르투로 페레스 레베르테의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와 켄 폴리잇의 20세기 3부작을 읽었습니다. 전쟁화는 미술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그중에 봤던 작품은 반갑고 모르는 것은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전쟁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와 방관자와 또 증거인의 관점에서 나누는 끝없고 답도 없는 그러나 꼭 물어야만 하는 성찰을 문학적으로 너무 잘 표현한 글이라 다 읽은 후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3부작은 3권을 합치면 약 3,300페이지가 되는데도 에너지 넘치는 글 전개와 서양 역사에 맞는 인물들을 쏙쏙 잘도 배치해 놓은 작가의 큰 안목에 감탄 그 자체였고요. 후유증은 책이 하도 무거워서 손가락에 쥐가 난다는 점. 웃긴 발견 하나는 3권 중에 마지막 책이 제일 얇기에 제일 짧은 줄 알았는데 200페이지 정도 더 길어서 이 책의 종이의 질이 다른 2권보다 좋고 얇다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데이빗 콘맨의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책이랑 조엘 디케르의 HQ, 미셸 비쉬 검은 수련 아마존에서 구입하고 기다리고 있네요. 네, 이 그러문요님께서는 다시 원서를 읽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 진짜? 네, 미국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3,300페이지도 원서가 3,300페이지라는 거예요. 왜냐 국내 번역서는 6권으로 나왔거든요. 또 읽으실 수 있으면 이게 번역된 언어보다 그대로 그렇죠. 읽고 싶으시겠죠. 원서로 3,300페이지짜리 책을 만약에 JYP가 읽는다면 한 1년 걸리겠군요. 사전 찾아가면서. 네. 어쨌든 그러문요님은 책걸상의 왕팬이시군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책걸상에서 막 우리들이 막 좋아했던 책이 딱히 그렇게 끌리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한 권 한 권씩 이렇게 읽으면서 좀 반하게 되신 그런 애청자분이신 것 같아요. 네, 메라키님 약간 민망하다면서 댓글 주셨습니다. 네, 제가 읽기도 좀 민망한데요. 여긴 댓글을 다 읽어주셔서 부끄러워 댓글 쓰기가 민망하더라고요. 헌데 요즘 강량구 기자님의 과학의 품격을 읽고 있습니다. 사놓고 책장에 눕혀놨다가 왠지 지금이 읽을 시기다 라며 읽고 있는데 혼비님 말씀처럼 아껴가며 읽어도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너무 과한 칭찬은 아부 같아서 쿨하게 평하고 싶은데 강 기자님은 자연에 대한 경의와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는 따뜻한 글을 쓰시는 분이시네요. 2005년 겨울 임신 막달 12월 15일 PD 수첩 보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진통이 와서 바로 병원 가서 새벽에 아들 낳고 아침 뉴스에 황우석 박사 사건으로 도배가 되어 있더군요. 그날 기억입니다. 저도 치열했지만 강 기자님 또한 아슬아슬 숨 조였던 12월이었더라고요. 옛날에 신지식인에서 황우석 박사를 보며 제 아버지께서 저 사람 사기꾼 같다라고 하신 말씀도 떠오릅니다. 한 소리 더 할게요. 방송 시간 좀 더 늘려주세요. 방송 시간을 더 늘리라고요? 쉽지 않은데 이거. 네,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근데 메라키님 그 좋은 평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방송 시간만 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를 보고 책을 더 읽으라는 말씀은 제발 하지 말아주시기를. 메라키님 얘기는 방송 시간을 좀 조금 늘려라. 그거는 뭐 저희가 좀 수다를 더 떨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다를 좀 줄이고 책 얘기를 좀 많이 하라 이런 얘기 아닐까요 혹시? 그건 또 어렵죠. 네. 펠리시타님 크크 YG님이 말씀하신 작가님 만난 책 쾌락 독서일 것 같은 예감이 크크크크. 아, 노노노 아닙니다. 이거 저번에 누구 만났는데 뭐 저도 네, 너 만났는데
제가 책이 사실 별로 좋지 않아서 왜 이분은 책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에게 또 그냥 립 서비스로 책 너무 재밌게 읽었다고 좋은 책이었다고 하니까 그분이 내 책 진짜 형편없는 책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속으로 좀 당황했던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었는데 속으로 아시는군요. 본인도 이렇게 생각한 거군요. 네, 근데 쾌락독서 아닙니다. 서민 선생님 쾌락독서. 쾌락독서 아니랍니다. 네, 쾌락독서 아니고요. 저 서민 선생님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네. 그분은 누구예요, 근데? 전혀 말할 수 없습니다. 펠리시타님, 펠리시타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두 분? 이거 이태리어입니다. 이거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해피니스의 이태리어입니다. 제가 이탈리아어를 한때 독학으로 한 3개월 공부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자, 오늘 선정해서 방송해드리는 책이 사실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제 오프라인 서점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또 마스크 쓰고 가거든요. 얼마 전에 가서 이렇게 쭉 새로 나온 책들을 보고 있는데 이 책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보는 순간, 저자 이름을 보는 순간, 맞아. 이렇게 힘들고 분위기 꿀꿀할 때, 이럴 때는 이런 짜잔 신나는 액션 블록버스터 같은 오락 영화 같은 이런 책을 봐야지. 이 책을 소개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후딱 사고 바로 YG한테 하자. 이 친구 새 책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YG는 이 작가를 저에게 한 7년 전쯤에 소개해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글을 재밌게 잘 쓰는지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자마자 그래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오늘 하게 된 거고,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책을 읽은 우리 박평께서 이 양반 책을 이번에 처음 읽었다는 겁니다. 처음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반했어요. 박경이 이렇게 책걸선 공식 금사빠잖아요. 금사빠. 저 이렇게 제가 평론가잖아요. 너무 그러면, 쑥스러워해요. 그러면 사실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좀 쑥스러운데 너무 쉬운 독자다. 원래 평론가는 이렇게 금방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에 많이 빠지니까 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잘 찾고 이렇게 이러니까 계속 보고 그러니까 읽고 하나 봐요. 박경은 타고났다. 이제 직업적 정체성은 직업은 평론가지만 사실 그 내면의 정체성은 출판사 호구죠. 맞아요. 본인이 출판 산업을 위해서 태어난. 맞아. 어쨌든 본인이 또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그러니까 돈도 버니까. 얼마나 이 안에서 선순환. 선순환. 돈을 버는 것이라기보다는 몸 맞춰서 일하고 맞아요. 노동력도 그리고 맞춰. 책을 사는 게 또 다 투자죠. 소비가 아니고. 네, 아무튼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왜 자, 이렇게 지금 만났나. 오늘에야 드디어 처음 소개하는 이 작가. 한국에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사람이죠. 네, 미국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스티븐 킹이랑 비슷해요. 스릴러계 스티븐 킹. 왜냐하면 스티븐 킹이 소설을 내면 보통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2위, 보통 1위가 되죠. 근데 이 작가도 소설을 1년에 한 편 정도 내거든요. 1년에 한 편 내면은 그게 내자마자 한 1주나 2주 정도는 1위를 해요. 픽션 부문. 자, 그 작가의 이름은 마이클 코넬리입니다. 네, 마이클 코넬리. 네, YG가 사랑하는 작가. YG는 JYP가 좋아하는 작가. YG는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랑했던 작가인데요. 사실 YG가 저한테 이 책을 소개한 게 아마 한 2013년 뭐 그 무렵일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때 지금처럼 아마 뭔가 사는 게 좀 팍팍했던지 YG한테 다 필요 없고 그냥 정말 재밌는 그런 아무 생각 없이 신나게 읽으면 막 기분 좋아지는 요런 거 뭐 없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있어라고 하면서 심지어 당신이 최근 2년 동안 LA에서 살다 오지 않았냐. LA를 배경으로 주로 쓴다. 그래서 LA에서 살다 온 사람이 읽으면 더 재밌다 이러면서 막 강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점을 딱 갔죠. 네, 그랬더니 강추했을 때는 익히 우리 시큰둥했지. 애청자분들도 알시 뚱했어요. 뭐 삐죽. 누구?
그렇게 재밌는데 내가 몰랐을 리가 있어 지금까지 뭐 이런 태도로. 책도 두껍잖아 심지어는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큰 서점에 갔는데 오 책이 그때 이미 한 10권은 맞아요. 번역이 돼 있는 10권. 거예요. 네. 그래서 서점에서 전화했잖아 다시. 야 이게 되게 많은데 뭐부터 봐야 되냐. 그랬더니 나 또 기억나. 진짜 서점에서 전화했었어요. 그랬더니 뭘 보래. 그게 제일 첫 번째 편이든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걸 봤어요. 어라 완전 홀딱 반했잖아. 그래갖고는 그 이후에 꽤 많이 봤죠. 네. 끝. 저는 오늘 이제 발언 끝. 저는 한국에 번역된 이 작가의 소설은 다 읽었어요. 와, 10몇 권 될 텐데. 아 그런데 그것도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 우연히 저도 어딘가에서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지인한테 구두로 추천을 받은 건 아니고 어떤 책을 읽는데 되게 유명한 스릴러 소설가로 예를 들어서 레이먼드 챈들러나 필립 말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레이먼드 챈들러나 필립 말로의 계보를 잇는 현대 스릴러 작가고 경찰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쓰는 작가라면 이 작가를 빼놓을 수 없지? 라는 이야기를 읽고서 아 그래? 한번 읽어볼까? 해서 오히려 저는 메인 시리즈가 아니라 그냥 좀 국내에 많이 알려지고 많이 팔렸다라고 그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에 잡힌 그 작가의 책 한 권을 그냥 툭 골라서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냥 이 작가의 전작을 다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 작가의 데뷔작부터 하나씩 찾아서 읽었는데 완전 강팬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막 무슨 가명을 써야 되거나 혹은 닉네임을 써야 되는 그런 사이트 같은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음원 사이트 이런 곳 그러면은 이 소설 속 주인공을 써요. 그 소설 속 주인공 중에 변호사 말고 형사 말하는 거지? 형사예요, 형사. 네. 변호사는 내 취향은 아니고. 네.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번역이 되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그 초창기 책부터 차례대로 된 건 아니죠. 근데 사실은 이분이 1992년에 그 첫 작품을 냈고 그 첫 작품을에서 주인공으로 한 시리즈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워낙에 그 첫 책부터 인기를 끈 바람에 당시에 국내에서도 시공사에서 그 책을 번역을 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이상하게 국내에서는 이 작가나 혹은 이 작가의 시리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덜한 건 있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 책 읽기 전에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는 이렇게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점점 누군지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일단 그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는 내용이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주인공도 송물 변호사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이 매력도도 굉장히 높고 그 영화도 재밌게 봤고 그 이후부터 이렇게 작품의 작가의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활발해지기 시작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이 작가는 많은 분들이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라는 영화 때문에 들어본 이름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작가의 메인 시리즈가 LA 경찰을 주인공으로 한 시리즈가 가장 유명한 시리즈인데 2015년 초부터 아마존에서 드라마로 만들고 있어요. 네, 버슈라고 하는 드라마로 만들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지금 시즌이 거듭되고 있죠. 또 일정 팬들이 있어서. 해리 보슈입니다. 네, 해리 보슈. 아까 얘기했던 YG가 익명으로 뭔가 활동하는 뭐 음원 사이트 뭐 이런 거. 음원 사이트만 가는 거죠? 음험한 사이트 이런 음험한 거는 사이트 아닙니다. 이상한 방 뭐 네, 이런 이상한 데, 방 이런 거 그런 절대 데는 안 가는 아닙니다. 거죠? 저 그런 방들 싫어합니다. 그런 데 가서는 그럼 해리라고 닉네임을 쓴다는 뜻입니까? 제가 미국에서 제 이름이 해리였었잖아요. 맞아. 네. 해리? 어떻게 알아요? 예전에 한번 맞아요. 말씀하셨었어요. 네. 해리 하면은 또 이게 해리 코버트도 생각나고 해리포터도 생각나고. 해리 포터도 생각나는구나. 아니, 사람들 다 비슷하나 봐요. 이렇게 자기가 좋아했던 캐릭터 이름을 이렇게 음흠. 쓰는 게. 그래서 그 해리 보슈라는 LA 경찰이 등장하는 시리즈가 한 10몇 편, 그것만 10몇 편 됩니다. 열몇 편이 뭐예요? 더 많아요? 네, 그 20편 20편이 넘어요. 넘어요. 네. 오. 그리고 지금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에서 시작한 그
미키 할러 할러라고 하는 속물 변호사가 등장하는 시리즈가 쭉 또 있는데 그거는 5편. 5편? 네. 둘 다 재밌죠. 둘 다 재밌죠. 해리 보슈 나오는 거는 뭐 그것대로 또 아주 재밌고 마이클 할러, 미키 할러 나오는 네. 거는 또 그거대로 재밌고. 이 어떤 작가인지를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의 스릴러 작가인 마이클 코넬리의 작품을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1956년생입니다. 아 벌써 나이 많으시네요. 네, 나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작중에 주인공들과 같이 늙어가는 작가? 그러게. 네, 맞아요. 딱 그래요. 경력도 진짜 화려한데요. 일단은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플로리다에 있는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1986년에 다른 동료 기자 2명과 함께 어떤 항공사고의 생존자 인터뷰 기사를 썼는데 지역 신문에 그 기사로 퓰리처상 후보에 오른 거예요. 만 30살 때입니다. 네, 그래서 상은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미국의 기자라면 퓰리처상 후보에 오르거나 퓰리처상을 받은 건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력으로 어디에나 이 지원을 해도 다 채용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뜻밖에도 태어나기는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지만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플로리다의 터를 잡고 기자 생활을 했는데 뜬금없이 정반대편에 있는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가장 큰 신문사인 LA 타임스의 경력 기자로 들어가요. 거기서 범죄 담당 기자로 일을 합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제 경찰 출입 기자. 경찰 출입 기자. 예. 근데 우리는 경찰 출입 기자가 상대적으로 연차가 어린 기자들이 주로 경찰을 출입하는데 거기는 상당히 이제 연차가 있는 기자들이 경찰을 출입하면서 이제 범죄와 관련된 기사를 쓰는데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경찰 소설을 한 편 쓰고 그 경찰 소설의 주인공으로 LA 경찰국 소속의 살인사건 전담반 형사인 해리 보슈를 등장을 시켜요. 그 첫 책을 낸 게 바로 1992년에 펴낸 블랙 에코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나 블랙 에코 보고 정말 감탄했잖아요. 데뷔작인데 이렇게 잘 쓴다는 거는 이건 반칙인 거지. 네. 근데 그래서 이 블랙 에코가 너무나 독자나 평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미 그때부터 약간 스릴러의 신성 혹은 스릴러의 마스터 뭐 레이몬드 챈들러나 필립 말로의 뒤를 잇는 스릴러 소설가 이런 식의 그 평가를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매년 꾸준히 한 편씩 때로는 해리 보슈를 주인공으로 때로는 약간 해리 보슈가 아니라 법정 스릴러로 눈길을 돌려가지고 미키 할러라고 하는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가 그게 첫 작품인데 그 미키 할러를 주인공으로 한 법정 스릴러 그리고 간간히 자기가 꽂히는 관심 분야가 있으면 그 관심 분야에 대한 그 LA 타임스의 기자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도 한 편 있고요. 그것도 한 편 아니라 시리즈 몇 편 있나? 한 편인데 그 해리 보슈가 등장하는 시리즈나 혹은 미키 할러가 등장하는 시리즈에 그 등장을 해요. 기자가 가끔 나오지. 네,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로. 근데 그 기자가 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소설을 이끌어 나가는 건 한 편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매년 한 편씩 쓰고 있는데 놀랍게도 저는 거의 다 읽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된 몇 편 빼놓고는 다 재밌어요. 아까 얘기한 그 아마존에서 만든 드라마 보슈라는 거 이거는 넷플릭스에는 없겠네요. 아마존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넷플릭스에 없어요.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겠네요. 예. 시즌 5까지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고. 어쨌든 영화화된 것만 해도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말고 블러드 워크? 네, 블러드 워크. 이것도 클린트 이스트우드. 맞아요. 블러드 워크도 FBI를 은퇴한 요원이 주인공인 약간 그 기존에 많이 쓰던 시리즈와는 다른 딱 한 편의 독립된 작품인데 그걸 읽고서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너무나
그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직접 감독을 해가지고 영화로 만들었죠. 네. 영화는 망했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네. 보니까. 자, 해리 보슈. 그리고 이 발음이 어려워서 줄여서 해리인데 실제 이름은 히에로니머스 보슈라는 희한한 이름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 히에로니머스 보슈에서 히에로니머스 보슈를 듣자마자 미술사를 전공하시거나 미술을 좀 아시는 분들은 화가 이름인데 화가 이름인데 그 뭐 르네상스 시대인가 중세 시대인가요? 르네상스 시대 화. 네, 르네상스 시대에 약간 좀 기괴한 그림을 그린 네덜란드 네, 화가. 네덜란드 화가 이름이 히에로니머스 보슈인데 실제로 그 화가 이름에서 따온 건데 어떻게 그 화가 이름에서 따왔냐면 어머니가 그 길거리에서 성매매 여성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단골 고객의 아이를 뵌 거예요. 근데 그 단골 고객의 아이를 뵌 다음에 그 아이를 낳았죠. 낳은 다음에 이름을 뭘로 지을까? 그리고 성은 어떻게 지을까를 하다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의 화가를 자신의 아이 이름으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히에로니머스 보슈가 되었는데 그게 아마 그 시리즈 첫 번째 소설에 아마 그렇게 설명이 되죠. 네, 설명이 되죠. 이름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그리고 히에로니머스 보슈라고 이름을 할 때마다 히에로니머스라는 걸 미국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해리 보슈가 자신을 어떻게 플레임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히에로니머스라고 한 다음에 어네니머스의 그 철자랑 비슷하다라고 추가 설명을 붙이죠. 그것도 뭐 의미심장한 한 거죠. 네. 그 이 소설은 저는 뭐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 LA를 배경으로 하는 거죠. 100%. 100%예요. 100%. 유일하게 LA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시리즈가 잭 매커보이라고 하는 기자 LA 나오는 타임스 거? 기자가 나오는 시인이라고 하는 그게 저는 그 시인이라고 하는 소설을 처음으로 읽은 마이클 코넬리의 소설이에요. 근데 그 소설을 읽고서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이 작가의 소설을 다 읽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해리 보슈 시리즈로 넘어갔는데 그 잭 매커보이는 그 덴버 그러니까 콜로라도주의 덴버의 로키 마운틴 뉴스라는 지역 신문의 신문 기자였는데 형이 경찰인데 자살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찰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자살 사건이 아니라 연쇄 살인범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을 진짜 죽인 연쇄 살인범을 기자가 추적하는 소설이 그 시인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그거 빼고는 다 그거 LA 가 빼놓고는 배경이다. 다 이제 풀로 LA가 지금 청취자분들이 약간 정신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그 시리즈 등장인물들을 막 정신없이 얘기해가지고 박평 약간 넋이 나갔는데 지금? 지금 너무 또렷또렷한데요. 아니 그게 너무 네. 너무 답답한 게 네. 이 YG의 머릿속에는 다 막 그게 지금 구조화되어 있는데 네. 그걸 막 하여튼 정리하면 경찰 출입하는 기자 출신의 작가로서 마이클 코넬리가 경찰 이 주인공인 시리즈가 뭐 한 20편 이렇게 보슈 형사 나오는 게 쫙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경찰 범죄를 담당했으니까 이제 변호사나 법원도 많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사 하나 주인공으로 나오는 시리즈가 5개가 쭉 있고 기타 외전 몇 개 더 있다. 근데 이하 씨는 특이하게도 거의 모든 작품을 LA를 배경으로 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LA를 배경으로 쓰는 게 아니라 LA에서 살고 계시거나 하고 LA에서 관광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LA의 중요한 명소 그리고 LA 맛집 식당 이름도 되게 많이 나오네. 식당 이름 되게 나오는데 그 식당 이름이 다 지어낸 식당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LA에 있는 LA 사람들이 좋아하는 굉장히 유명한 식당들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의 코드이기도 하겠네요. 그 마이클 코넬리 소설을 읽는 그 미국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확실한 거는 동부나 다른 주보다 캘리포니아에서 마이클 코넬리의 책이 분명히 더 팔릴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재밌거든. 저도 이 형사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소설을 많이 읽진 않고 그런 것들 대체로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해소를 하는데 뭐 영드 미드 이런 식으로 보는데 확실히 경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탐정은 별로 없고 이렇게 경찰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검찰이거나 맞아요.
뭐 변호사 가끔 나오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게 정의로운 검찰들이 진실과 정의를 이제 찾아가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 이제 해리보슈 시리즈라든지 이런 거 일단 경찰이라는 주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다른 매력이 있나 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마이클 코넬리의 소설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코넬리가 그냥 코넬리스 월드를 하나 그냥 창조를 한 거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월드를 창조를 하냐면, 아까 성매매하는 엄마의 단골 고객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나중에는 엄마가 이야기를 해줘서 알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지역사회에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예요. 그리고 당연히 본처가 있고 본초와의 사이에서 자기보다 약간 늦게 태어난 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자라서 변호사가 되거든요. 그 변호사가 누구냐면은 바로 미키 할러예요. 이복 형제. 네, 이복 형제죠. 그러니까. 근데 잠깐만 이번 그 오늘 소개하는 이 책에 그 이복 형. 동생 이복 동생과 이복 형 나오는데 해리 보슈라고 이름이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해리보슈 이름이 해리보슈라는 이름은 안 나오고 그치? 이복 형이 담당했던 그죠? 사건이라고만 나오죠. 이름은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이번 책에는. 그렇게 해서 그 주요 인물들이 그 여러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해리 보슈 시리즈의 미키 할러도 나오는 게 있나 모르겠네. 뭐 있을 수 해리보슈 있겠죠? 시리즈에 미키 할러가 나오는 게 나오겠죠. 있죠. 네. 네. 미키 할러 시리즈에는 또 중간에 해리 보슈가 잠깐 그러니까 나오고. 해리보슈가 굉장히 곤란에 처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됐는데 그때 그 변호사로서 조력을 해주는 게 이복 동생이 처음에는 둘이 약간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미키 할러 입장에서는 그 일단 형사와 변호사라는 관계 자체도 좀 어색할 뿐만 아니라 약간 좀 뭔가 가족 사이 약간 그런 어두운 비밀 같은 서로 관계잖아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존재를 알지만은 서로 이렇게 뭔가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지 않는데 서로가 서로의 위기를 좀 해결해 주면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다. 뭐 이런 걸 느끼게 되면서 이제 약간의 묘한 연대의식 같은 게 생기고 그런 에피소드들도 시리즈가 거듭되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공개가 되죠. 약간의 좀 브로맨스 같은 브로맨스 게 같은. 있는 거군요. 그래서 더 마약 같은 작가인데 이게 한 권만 보고 그만두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한 2권, 3권 본 다음에 멈추는 건 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두 번째나 세 번째 소설을 읽으면 더 재밌거든. 예. 지난번에 봤던 작품의 내용들이 자꾸 떠오르고 막 이렇게 오버랩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가장 박평 이제 큰일 난 거야. 일 못하냐 이거. 그리고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흥미로운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작가와 등장인물이 같이 늙어가요. 그러니까 30대 중반일 때 마이클 코넬리가 해리보슈라고 하는 캐릭터를 처음 탄생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 뒤로 지금 92년부터 시작을 하면은 거의 30년 가까이가 지났잖아요. 작가도 나이를 먹듯이 해리보슈도 나이를 계속 먹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해리보슈도 예전에 막 진짜 막 그 베트남 참전한 다음에 거리의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어머니는 또 약간 일찍 죽죠. 네. 죽는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죽는지는 또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일찍 죽고 그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고 뭐 그래서 고아가 사실상 고아가 된 상태에서 군대를 다녀와요. 근데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서도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베트콩이 파놓은 땅굴들을 먼저 들어가서 수색하는 땅굴쥐라고 하는 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베트남 전쟁 참전 중에 하다가 제대를 한 다음에 그 전쟁에서 참전하면서 번 돈으로 대학을 겨우 졸업하고 경찰서에 가서 이제 살인사건 전담 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너무나 막 좀 어둡잖아요. 그래서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어두운 캐릭터예요. 근데 어두운 캐릭터인데 또 약간 혼자서 폼 잡을 때는 재즈를 좋아하고. 네. 자, 우리가 이제 1부를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 일단 웃긴 거는 오늘 이번 주에 소개하는 책 제목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 맞아. 두 번째 웃긴 거는 박평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 뭐 귀만 입만 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같이 읽은 책 제목이나 한번 박평 목소리로 알려주시죠. 네, 저희 오늘 읽은 책은 배심원단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네.
배심 원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다음에는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원단을 가지고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